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부교재 페이지 16페이지 취득세에 들어갈 차례죠. 자, 취득세 의의 볼게요. 그래서 취득세 의의를 보시면 여러분들, 자, 특히 과세권자 있거든요. 과세권자.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국가가 부과한 세금을 국세,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을 지방세라고 말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 이 지방세는 다시 특별시, 광역시 등에서 부과한 세금이 있고 도에서 부과한 세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이 특별시, 광역시는 다시 특광시세와 구세, 도에서 부과한 세금은 다시 도세와 시군세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즉 광역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고자 하는 뭐는 취득세는 누가 부과한 세금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이다. 네? 이렇게. 자, 이에 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 내에서는 구가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도에서 부과할 때는 도가 부과하는 세금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가장 강력한 좀 특징이 돼요. 자, 나중에 배우게 될 재산세가 있는데 이런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방세는 다시 광역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 기초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취득세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이고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인데 그 중에서 등록면허세만큼은 특별시, 광역시 내에서는 만큼은 구가 부과한 세금이고 도에서 부과할 때는 도세가 되겠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특징 보시면 되겠고, 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자, 취득세는요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특징이. 근데 나중에 배우길 등록면허세는 이건 형식주의 과세 원칙입니다. 재산세 역시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이게 좀 특징이 된다. 그래서 등록세는 형식주의 과세 원칙이다. 그 다음에 거기 16페이지 마지막에 보니까 취득세는 면세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이하는 50만원 이하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등록면허세 가면. 등록면허세에서는 오히려 최저세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를 부과한다? 6,000원을 부과하는 그런 게 있다. 등록면세는. 아셨죠? 입에서 재산세는요 소액징수 면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액징수 면제가 있어서 세액이 얼마 미만이면 2,000원 미만 시에는 징수하지 않는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 세목별로 오늘은 이제 취득세를 배우지만 등록면세 가면 또 배울 거고 재산세 가면 또 배울 건데 우선 이렇게 정리를 우선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취득세가 물세니 이런 것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페이지 16페이지 볼게요. 취득세 과세 대상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세법에서는 이 과세 요건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세 요건이 충족된 상태를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했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럼 과세 요건이 뭐가 있다? 과세 요건 4가지 뭐가 있어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이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가 있어요? 부가와 징수.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자, 요 정도의 개념들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취득세는 뭐를 과세하는 세금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은 보니까 뭐다?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낸 세금이에요? 예, 취득할 때 낸 세금이에요. 그래서 열거된 자산의 종류와 취득의 의미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되겠고, 자, 취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은 뭐가 있어요? 취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은 부동산 있죠? 그래서 부동산이란 무엇과 무엇을 말해요?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이에 비해서 부동산에 준하는 것이거든요. 부동산에 준하는 거 뭐가 있어요?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그 다음에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이 있다라는 거죠. 자, 왜 부동산에 준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에 준하는 것이라고 한 이유는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될 물건들이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하는 것들은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에 준하는 것처럼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재산적 가치가 크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있어서는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될 물건들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에 준하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각종 회원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각종 회원권 뭐가 있습니까? 골프, 콘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들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을 외울 때 토지, 건물, 차량, 기계장비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그냥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이렇게. 부동산이란 무엇과 무엇을 말해요?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건 뭐 있어요?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각종 회원권, 골프, 콘도, 승마, 요트,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 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세법에서는 토지의 정의 중요하지 않죠. 토지의 정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서 외우시면 되겠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건물의 정의, 건축법 가서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그 취득세 과세 대상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런 취득세 과세 대상과 유사하지만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취득세 과세는 대표적인 거 뭐가 있다? 주식, 그죠? 용익물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자, 이런 용익물권이나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특히 주식은 왜 굳이 언급을 했냐면 얘는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양도세 대상이 되는 물건들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 물건인데 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 반대로 여러분들 임목은요. 임목은 취득세 대상이 되지만 양도세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뭐 이런 일은 거의 있지는 않지만 과수원을 팔 때는요. 양도자 입장에서 과수원 통째로 얼마 이렇게 파는 것보다는 토지 얼마, 과수 얼마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파는 것이 양도세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겠지. 왜냐하면 과수 자체는 양도세 대상, 임목 자체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과수에 또는 임목에 가액을 좀 더 많이 분배해두고 토지가액에 양도가액을 좀 더 덜 분배한다면 그만큼 양도세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해서 그런 차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허권이나 영업권, 특히 특허권 같은 경우는 취득세나 양도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들이 뭐가 있느냐?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문제고 여러분들이 한번 외울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요.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은요. 크게 한번 연상을 해봐요. 취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에 준하는 거 이렇게 외우지 말고 열거된 자산을 취득할 때 낸 세금이다. 아셨죠? 먼저 그렇게 그려놓고 열거된 자산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각종 회원권은 골프, 콘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 있다. 제외되는 거 대표적으로 주식, 그 다음에 용익물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 외 특허권, 영업권은 취득세 대상이 안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자, 취득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예? 취득이라고 뭐라고요? 권리 변동이다. 그렇죠? 자, 우리가 권리 변동을 배우면 권리 객자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발생, 변경, 소멸이 되죠. 우리는 이 발생을 뭐라고 한다? 취득이라 하죠. 그 다음에 변경, 소멸 이것을 우리는 상실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리 변동은 취득이란 하나의 권리 변동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던 취득은 크게 무슨 취득과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고, 이 승계 취득은 다시 아니 이전적이냐 설정적 승계냐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세법에서는 이 원시 취득과 이전적 승계 등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취득세라고 하고, 전세권 등 설정, 지상권 등의 설정, 이건 뭐 내면 돼요? 등록, 면허세를 내면 되고, 맞죠? 상실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무슨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가 되겠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민법에서 말하는 취득은 권리 변동에 의한 취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방세법에서의 취득이란 뭐냐? 지방세법에서의 취득은 크게 무슨 취득이 있다? 실질 취득이라 하는 거고, 이런 실질 취득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우는 취득을 말하는 거고요. 민법에서 배우는 취득이란 뭐가 수반되는 취득이에요? 권리 변동에 의한 취득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 실질 취득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요? 실질 취득 그러면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이다. 근데 이 세법에서는 이 승계가 이전적 승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만 이 이전적 승계가 세법에서는 중요한 게 유상인지 무상인지가 중요하고, 무상은 다시 상속인지 징연지가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던 취득,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을 우리 세법에서는 무슨 취득이라고 부른다? 실지 취득이라고 한다. 실질 취득 또는 실지 취득이라고 부른다. 왜 실질 취득이라고 부르냐? 뭐가 수반된다? 권리 변동이다. 근데 세법에서는 그게 승계인지 원시인지 유상인지 무상인지 또는 상속인지 증여인지가 중요한 것은 무엇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세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취득세에서의 핵심은 취득세 내야 돼 말아야 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승계취득, 원시취득, 유상취득, 무상취득을 불문한 모든 일체의 취득에 취득세를 내는 건 당연해. 취득세를 내냐 안 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취득세가 얼마야가 제일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에서의 문제는 주로 과세표준 곱하기 뭐하면? 세율하면. 과표 곱하기 세율하면 이걸 산출 세액이라는데, 취득세는 이 세액 산출 구조, 세액 산출 계산 구조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세율을 무조건 먼저 외우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놨죠? 유상취득 몇 프로? 4%. 농지일 때는 3%. 상속일 때는 2.8%. 농지일 때는 2.3%. 증여일 때는 3.5%.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2.8%. 원시취득 2.8%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취득세 세율을 외우지 않으면 오늘 공부가 다 안 돼요. 취득세 세율을 무조건 먼저 외우고 가야 됩니다. 자, 외워봐요. 유상취득 4%, 농지일 때는 3%, 상속일 때는 2.8%, 농지일 때는 2.3%, 증여일 때는 3.5%,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2.8%, 원시취득 2.8%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취득세 세율을 아직도 안 외우고 계시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말 징한 사람인 겁니다. 취득세 세율은 취득세 세율을 무조건 먼저 외워놓고 가야 돼요.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상속이 되면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합니까? 피상속인이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상속이 개시가 되면 상속인이 내야 되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상속인 내야 되는 세금은 상속세가 있고, 그 물건이 부동산 등이라면 또한 취득세 납세금도 있겠지. 맞죠? 만약에 증여자가 되면, 여러분들 증여자가 증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증여를 받는 사람을 누구라 하죠? 수증자라고 하죠. 그러면 수증자가 내는 세금이 뭐 있어요? 증여세가 있고 취득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만약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도자가 매매를 하게 되고 양수자 또는 매수자가 있을 텐데, 자, 이때 매도자가 내는 세금은 뭐예요? 양도 소득세를 내야 되고, 매수자가 내야 될 세금은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건축주가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이때 뭐 내야 된다? 취득세 내야 되겠죠. 이렇듯이 승계취득, 원시취득,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요. 그러니까 취득세에서의 문제는 취득세를 내야 돼, 안 내도 돼,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얼마를 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이때 상속인이 상속이나 취득세를 낼 때 이때 세율이 몇 프로다? 2.8%, 농지일 때는 2.3%. 자, 증여를 받아서 내야 되는 취득세 몇 프로다? 3.5%인데 이 수증자가 비영리 사업자야. 그러면 몇 프로? 2.8%. 자, 매매 유상을 통해서 취득했어요. 몇 프로예요? 예, 4%가 되겠죠? 이렇게. 아셨죠? 그 다음에 건축주가 내야 될 취득세는 몇 프로다? 2.8%가 되겠죠. 자, 이때 또 하나, 여러분들 A 토지와 B 건물을 상호 교환한다라고 쓸 때, 여러분들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죠.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교환은 무슨 계약이에요? 유상계약이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잖아요. 그러니까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얘는 금전이었을 것이고 얘는 금전 외의 것인 게 교환인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교환이 되면 특징이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죠? 둘 다 양도세를 내야 되죠. 하지만 더불어 둘 다 뭐 내야 된다? 취득세도 둘 다 내야 되겠죠. 맞죠? 그때 내야 되는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다? 뭘 또 고민을 해요. 4%. 무슨 취득이다? 유상취득이다. 아셨죠?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만 유상취득이 아니잖아요. 매매나 교환, 현물 출자 이런 것으로 인한 취득이 유상취득인 거잖아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절대 중요한 것은 취득의 종류, 뭐 상속이니 유상이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취득세 세율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체의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는데 그 취득세가 얼마야가 더 중요한 거지 취득세를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먼저 취득세 세율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자, 이에 비해서 간주 취득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실질 취득 말고도 무슨 취득이 있다? 간주 취득이 있어요. 자, 간주 취득이 네 가지가 있는데 토지의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차량 등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 권리 변동이 생기면 그 권리 변동의 내용이 어딘가 표시가 돼요. 그 권리 변동이 표시되는 문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권리 변동이 표시된 문서를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잖아요. 아셨죠? 그러면 등기부 등본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등기부 등본의 구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갑구나 을구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권리 변동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제부가 변하는 건 권리 변동이라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표제부가 변하는 것은 사실 또는 사건일 뿐이에요. 응? 그러면 토지 등기부 등본에는 뭐가, 표지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에는 뭐가 적혀 있어요? 토지의 지목이. 차량, 자, 건물의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에는 뭐가 적혀 있어요? 건물의 구조가. 아셨죠? 철골이니 철근 콘크리트니 이런 구조가 적혀져 있겠죠. 차량의 등록부의 표제부에는 뭐가 적혀져 있겠어요? 차량의 종류가 화물이니 승합이니 승용이니 이런 게 적혀져 있지 않겠습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표제부가 변하는 거예요. 지목이 변경되고요.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고요. 차량의 종류가 변경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자체가 권리 변동이다 아니다? 이 자체는 권리 변동이 아니야. 그 자체를 취득이라고 볼 수는 없어.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득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왜 간주라는 말이 들어가겠어? 취득이 아닌데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권리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엇의 증가가 있기 때문이다? 가치의 증가. 그러니까 지목 변경 자체가 취득인 거 아니에요. 지목 변경 자체를 취득으로 보는 건 당연히 아닌데 그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뭐가 증가했다면,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를 취득으로 뭐 하겠다? 간주하겠다라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왜 실질 취득이고 왜 간주 취득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눈여겨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가치의 증가가 되면 세율은 몇 프로다? 2%. 증가된 취득에 대해서는 2%의 취득세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자, 정리 다시 한번요.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에? 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공부하는 것은 취득세 중에서도 과세 대상 공부하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공부하고 있는 거는 다음 주까지 취득세를 공부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취득세를 공부하는 것보다도 취득세 중에서 과세 대상을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건데,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열거된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낸 세금이래요. 자, 열거된 자산 종류 다시 한번 외워봐요. 열거된 자산의 종류.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각종 회원권은 골프, 콘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 있다. 자, 제외되는 대표적인 거. 주식, 용익물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특허권, 영업권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런 물건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자, 지방세법에서의 취득은 민법에 의한 취득으로서 실질 취득이라고 부르는 것과 그 다음에 간주 취득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죠. 자, 실질 취득 네 가지. 실질 취득 뭐가 있어요? 승계 취득, 원시 취득, 유상, 무상, 상속, 징여를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고. 자, 간주 취득 네 가지 뭐 있습니까?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이 있다라는 거 아셨죠? 다만 지목 변경, 종류 변경 또는 차량 건물의 구조 변경, 개수 등에 대해서는 그의 가치의 증가분을 취득으로 뭐한다?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다시 한번 세율 먼저 외워보세요. 자, 유상 취득일 때는 4%, 농지일 때는 3%, 상속 2.8, 농지는 2.3, 증여 3.5, 비영리 2.8, 원시 취득 2.8, 간주 취득 2%.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거기 페이지 17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과의 거래죠. 자, 보시면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에는 무엇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일 때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정리. 자, 배우자 등과의 거래인데요. 보세요. 근데 아버지가요, 아들한테 시가 6억짜리고 취득가액이 이제 5억짜리를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해요? 매매 방식으로 하는 게 유리해요? 그렇긴 한데. 자, 일반적으로는. 자, 증여를 하면 뭐 내야 되죠? 누가 내야 돼요?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는 거잖아요. 응? 만약에 매매 방식으로 하면 양도세 내야죠. 양도세 누가 내는 거예요? 아빠가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빠와 아들 사이에 결국 세금의 어느 게 더 큰가에 따라서 세금 작은 쪽으로 결정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증여세 내는 게 유리해요? 양도세를 내는 게 더 유리해요? 일반적으로. 예? 재산이 있어 봐야 되는데 재산이 없어 보니까 이게 뭐가 이런 줄 몰랐죠. 이게 증여세가 훨씬 더 세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왜 그럴까? 과세 표준의 크기예요. 여러분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산출 세액이라고. 아무래도 과표가 크면 산출 세액이 커지겠죠. 그러면 증여세의 과표는 증여가액이 과표야. 맞죠? 근데 양도소득세의 과표는 양도 차익이 과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가 결국은 더 싸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일반적으로는 더 싼 건 분명한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세금도 아들이 내는 게 아니라 양도세는 또 아빠가 내니까 증여하는 차원에서는 증여 방식보다는 매매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런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뭔가를 주고자 했을 때는 증여 방식으로 주는 것보다는 무슨 방식으로? 매매 방식으로 주는 게 상호간에 유리하고 세금도 아빠가 내면 되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런데 고향 세무서장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도 아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모르겠냐고. 응?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또는 배우자 사이의 거래에는 있어서 이거 뭘로 본다? 증여로 추정하는 거예요. 무슨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그게 매매야, 증여지. 그래서 원칙은 뭘로 본다? 원칙은 증여로 추정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의지한다, 간주한다 이거는 같은 말이고요. 무엇으로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똑같은 말이고요. 추정한다는 조금 다른 말이에요. 아셨죠? 이거 차이 아세요? 추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네? 이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입증 책임의 전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세금을 때린 사람이 입증해야 돼. 원래는 검사가 입증해서 죄를 밝혀야 돼.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금을 때리거나 벌을 때리는 사람이 너 이 잘못해서 또는 이렇게 해서 너는 세금 맞아야 돼,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특수관계 사이에서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 간의 거래에 있어서 이거를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나는 증여로 볼 테니까 아니라는 것을 네가 입증을 해라고 하는 게 증여 추정이에요. 나는 증여로 추정할 테니 아니라면 입증해봐. 아셨죠? 이게 특수관계 사이에서는. 그래서 뭐가 되었으면 입증을 했으면 다시 뭘로 볼 수 있다?
매매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거야. 원래는 증여세를 떼려면 이게 증여라는 사실을 세무서가 입증했어야 되거든. 근데 배우자나 직계 조미속이나 사이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깊숙이 이거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니란 사실을 너가 한번 입증해봐라고 하는 게 추정의 규정이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증했다. 아들이 실제로 돈 주고 산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아버지 재산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갔어. 아들이 거기 공매나 경매에 참여해서 그걸 취득했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죠? 또는 파산 선고다. 또는 교환, 아까 A 토지와 B 건물을 상호 교환했죠. 그럼 교환한 것이 어떻게 확인돼? 등기부 등본에 의해서 확인되잖아. 등기가 필요한 자산을 상호 교환했다면 이건 서로 대가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또는 소득이 증명된다거나 또는 내 아들의 물건, 아들의 건물로 뭐 매각하거나 아들의 건물을 담보로 받아서 그 증명 사실을 뭐 할 수 있다? 입증할 수가 있지. 이해하셨죠? 자, 다시 한번 결론. 아버지와 아들 또는 배우자 직계 소미사건 회르는 무슨 거래가 이루어지든 원칙적으로 어떻게 본 것으로 본다? 증여된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야. 다만 아들이 객관적 사실을 입증한 사실을 입증했대. 그럼 다시 뭘로 보겠다? 매매 관계로 보겠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게 양도세를 내야 되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지금 이거 공부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들의 취득세를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들이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걸 공부하는 거잖아.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럼 아들이 취득세를 내는 건 당연해. 증여로 취득하든 매매로 취득하든 아들이 취득세를 내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얼마를 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취득세를 낼 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여 취득으로 본다. 증여 취득으로 본다라는 말은 몇 프로다? 3.5% 내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아들이 돈 주고 샀어. 입증했으면 그때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 취득으로 보는 거잖아요. 몇 프로다? 4%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한번 봐요. 눈여겨보시면 원칙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등을 칠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게 핵심인 거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몇 프로다? 3.5%.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할 때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몇 프로다? 4%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결국 얼마를 내야 돼 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자, 공매나 경매예요. 파산 선고, 등기 등록을 필요한 부동산 등 상호 교환했어요. 그 다음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했어요. 이럴 때는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 취득으로 본다. 그런 뜻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가지 의문이 좀 생겨요. 아니 그냥 취득세 내면 3.5%인데 내가 굳이 내가 이렇게 해서 입증했어 라고 하면 취득세율이 몇 프로가 돼요? 4%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입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입증해야죠. 취득세가 0.5%포인트가 올라가긴 하지만 증여세 줄어드는 거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라는 거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입증하면 유상취득이니까 4% 0.5%포인트를 더 내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렇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보다는 그 부담이 엄청나게 작은 거라는 거지. 세 발의 피라는 거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부담부 증여 보세요. 원칙.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뭐한 것으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들 다른 말 필요 없지. 뭘로? 유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아셨죠? 그럼 몇 프로다? 4%다. 자, 또 하나 그렇다면 두 번째.
자,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데 시가 5억짜리라면 채무 3억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을 증여를 하는 거죠. 채무를 인수한 조건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출 끼고 주거나 또는 뭐 전세 끼고 주는 거야. 아들아, 이 집 갔는데 이 집의 보증금, 여러분들 세입자의 보증금은 집주인 입장에서 뭐예요? 네? 채무인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 보증금은 채무예요. 이렇게 그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을 주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순수 증여분은 얼마예요? 순수 증여분은 2억. 채무 감소분은 3억이죠. 그럼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 무슨 세금 내고 채무 감소분에 대해서 무슨 세금 내고 양도세 내린다. 왜 채무 감소분이 양도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급부에 대한 뭐가 있을 때 반대 급부가 있으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가 5억짜리를 주는데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냐고 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반대급부가 금전을 받았으면 뭐가 되고 매매가 되고 맞죠? 금전 외의 것을 받았으면 교환이 되는데 자, 갑이 자기의 어떤 부동산 등을 뭐 하면서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그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냐는 겁니다. 금전 받았어요? 금전 외인 거 받았어요? 근데 왜 이걸 유상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갑의 입장에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이거를 순자산 또는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순자산이 갑의 입장에서 순자산이 늘어나는 방식은 자산이 늘어나도 되지만 부채가 감소되는 것도 순자산이 늘어나는 방식이 되겠지. 아셨죠? 그러니까는 갑이 자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가로 자기 채무가 줄어든다면 이 채무가 줄어드는 것 또한 무엇으로 본다? 유상, 반대 급부의 개념으로 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라고 말을 하는 거다.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가로 3억에 대한 채무가 감소가 된다면 이 감소분을 뭘로 보겠다? 유상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채무 감소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증여세는 누가 내는 거고요? 수증자가 내는 거고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자가 내는 게 양도세인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증여세, 양도세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를 공부하는 거예요? 을의 취득세를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셨죠? 자, 을이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해.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취득가액이 얼마죠? 5억짜리 취득하는 거죠? 5억짜리를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채무 인수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근데 이때 세율은 어떻게 되지? 세율은 2억에 대해서는 3.5% 증여로 취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3억은 내가 부담을 하는 조건을 취득하는 거잖아. 이거는 유상취득으로 몇 프로? 4%가 되는 것이지. 아셨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채무 인수액 부분은 뭘로 본다? 유상 취득으로 본다. 그러면들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어떻게 본다?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아셨죠?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은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뭘로 보고? 증여 취득으로 보고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뭘로 본다? 유상 취득으로 본다. 그런데 이게 배우자 등의 관계라면 어떻게 되죠? 원칙은
5억에 대해서 전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유상취득도 뭘로 보니까 배우자 등에 대한 것은 유상취득도 증여취득으로 보는 거니까.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런데 뭐가 되었으면 내가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됐어. 그러면 다시 2억은 3.5%. 나머지 얼마에 대해서는 3억에 대해서는 몇 프로다? 4%. 입증했으니까. 똑같이 가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부담부 증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저번 주에 제가 설명했었는데 저번 주에 설명했었나? 여러분들 혹시 제척기간 기억나세요? 제척기간이 몇 년이었지 이때는? 10년, 15년, 15년. 양도세 제척기간 보통 5년, 7년, 10년이었죠. 하지만 부담부 증여 시 증여세와 함께 신고하는 양도세 제척기간은 10년, 15년, 15년으로 간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좀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신고 기한이 있거든요. 신고 기한인데 증여세는 언제까지냐?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었고요. 양도세 예정시기는 언제였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었거든요. 자, 부담부 증여로서 증여세와 함께 신고한 양도세는 이때는 2개월이 아니라 3개월로 한다라는 거예요. 요것만. 원래 야외정 신고는 2개월인데 부담부 증여세 양도세만큼은 몇 개월로 한다? 3개월. 아셨죠? 그러면들 취득세 부담부 증여로 을 때 의뢰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지? 취득세 신고기한은 예? 취득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렇게. 다음 주에 또 나올 거야. 다음 주에. 이렇게. 우선 이렇게 해놓고 갑니다. 괜히 했다. 자, 어찌됐건. 응? 응. 자, 이렇게까지.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상속 재산의 재협의 분할이 있죠? 그래서 다른 툴집. 자, 뭐 세 번째 보시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재산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분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증여받아잖아. 증여받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건 몇 프로다? 3.5%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이 여러분들 이 문장이 시험 문장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장남과 차남이 있어요. 또는 뭐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법정 지분은요. 원래는 5대 5예요. 장남 차남 이제 관계없어요. 출가 외엔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5대 5예요. 자, 그런데 이게 당초 협의에 의해서 9대 1로 바뀌었어도 자기가 받아야 될 법정 지분보다 늘어난 게 있어도 이거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재협의 분할이 되어서 이게 6대 4로 바뀌었다면 얘는 얼마만큼 증가된 거예요? 3의 지분만큼 증가된 거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한번 협의 분할된 것은 법정 지분을 초과되더라도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나
협의 분할된 후 다시 재협의 분할이 되어 증가된 자가 있다면 이때는 감소된 자로부터 뭐 한 것으로 보아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몇 프로 가겠다? 3.5% 세금을 더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 분할할 때는 처음부터 협의를 잘 해야 되는 거지. 한번 협의 분할로 재협의 분할이 되었을 때는 이때는 증여세나 또한 취득세 문제가 다시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얘들은요 원래 몇 프로 내야 돼요? 2.8%를 원래 취득세를 냈어야 된다고. 제 말 이해하셨죠? 아까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가 2.8%였잖아요. 2.8%에 대한 상속세를 이미 냈다고. 그런데 다시 협의 분할이 되어서 재협의 분할이 되어서 증가된다 했다면 이때는 또 얼마 더 내라. 3.5% 증가된 것만큼은 3.5%를 다시 내라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오늘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게 뭐 배웠어요? 취득세, 과세 대상 배웠어요. 하셨죠?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취득할 때 낸 세금이다. 열거된 자산은 뭐가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각종 회원권은 골프, 콘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유형회원권이 있다. 제외되는 거 주식, 용익물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특허권, 영업권. 그렇죠? 이렇게. 자, 취득은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고요. 실질 취득은 승계, 원시, 유상, 무상을 표현한 일체의 취득. 간주 취득 4가지.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 있어요. 자, 이때 취득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율의 차이였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 외워봐요. 유상취득 4%, 농지일 때는 3%, 상속일 때는 2.8, 농지일 때는 2.3, 증여일 때는 3.5, 비영리 2.8, 원시취득 2.8, 간주취득 2%. 자,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취득하면 이때는 전체를 증여 취득으로 모아서 3.5%를 적용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들이 돈 주고 산 걸 입증했어. 그러면 몇 프로 뭘로 본다? 유상 취득으로 모아서 4%가 되겠다. 그럼 입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냔 말이지. 공매나 경매로 취득했음. 파산 선고로 인한 취득을 했어요. 맞죠? 그 다음에 교환인데 그 교환이 어떻게 입증돼야 돼? 등기부에 의해서 입증되는 교환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됐다. 소득이 입증되거나 또는 대출이나 매각 대금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했다면 이때는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 취득으로 본다. 자,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요. 이때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은 전체의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겠죠. 이 전체의 취득가액을 우리는 채무인수액을 포함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셨죠? 자, 채무인수액을 포함해서 취득가액을 정하는데 그 취득가액 중에서 순수 증여분, 즉 채무인수액을 제외한 채무인수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뭘로 보고? 증여 취득으로 보고 채무인수액은 유상 취득으로 보는데 다만 이 부담부 증여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라면 전체를 뭘로 본다? 증여 취득으로 봐야겠죠. 하지만 역시 채무인수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이때는 뭘로 보겠다? 유상 취득으로 보겠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로 재협의 분할이 되었대요. 그렇다면 재협의 분할이 되어서 증가된 자가 있다면 이때는 감소된 자로부터 뭐 한 것으로 모아서 증여 취득한 것으로 모아서 몇 프로다? 3.5%가 되겠다라는 것이다. 아셨죠? 이렇게. 자, 좀 쉬었다가 18페이지부터 할게요.